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틀 전 김영환 후보에 이어 신 후보 역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전투태세로 돌입했는데요. 지난 충북 도정을 잃어버린 4년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캠프가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원로 인사부터 지역 국회의원까지 대거 참여한 원팀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원팀 민주당! 화이팅! 함께 경선을 치르며 갈등과 봉합을 반복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용환 캠프의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영환표 도정을 잃어버린 4년으로 규정하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심판해달라는 호소. 충북의 미래를 까먹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심판.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충북도정은 3선 연임 지사였던 민주당 이시종 전 지사를 기점으로 나뉜다며 유능한 민주당의 후보로 반드시 승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런 유능함을 이제 우리 충북에서 신용환 후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실증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상에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환 후보는 지지세 확산을 위한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무도한 집단이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만 앞으로 충북 도정, 충북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동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여야 충북지사 후보 캠프 모두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CJB가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 네 번째 순서는 진천 군수 선거입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진천 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식 후보와 국민의힘 이양섭 후보가 맞붙게 됐는데요. 40대 정치 신인과 충북도의회 의장 출신의 관록 있는 후보는 시 승격을 앞둔 진천의 미래 청사진을 놓고 각자의 비전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식 후보와 국민의힘 이양섭 후보는 저마다 진천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고 어떤 산업을 연결하고 국가 정책의 흐름을 어떻게 진천의 기회로 만들 것인지를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 의회 의장으로서 쌓아온 행정 경험과 실행력으로 진천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상주 인구 9만 명을 넘어 시승격을 눈앞에 둔 진천의 성장 전략을 놓고 두 후보는 해법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립소방병원 개원과 연계한 의료상권, 로컬 푸드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소비 활성화와 가족 단위 문화시설 확충이 함께 가야 단순히 기업과 공장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주거, 문화 기능이 함께 결합된 도시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역세권 개발 방안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우선 시 승격에 맞춰 체계적인 역세권 기본 개발 계획부터 수립하겠습니다. 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 주변 산업과 주거 예정, 여건, 교통 흐름까지 저는 민자 적경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쏟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힘을 최대한 집중해서 조기 착공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어진 상호 자유토론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대표 선수촌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고 선수촌과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체육진흥공단이나 또 그 체육대학교가 반드시 진천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혁신도시 행정통합이 아닌 실질통합에 대한 견해도 설명했습니다. 51%가 찬성한다고 해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의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진천읍이 낙후되거나 우리 음성읍이 공동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이후 진행된 혁신도시와 진천읍 간 균형 발전.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을 놓고도 두 후보는 각자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CJB는 이어 오는 18일 오후 6시 30분 괴산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규용 전 교육감이 오송 참사를 김영환 지사의 흠집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과 민주당 오송 지역 출마자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이 전 교육감은 김영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송 수재 사건으로 명품 김영환을 흠집냈다고 말했다며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회적 참사에서 김 후보를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건 도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규용 전 교육감은 오송 참사 유가족과 도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이 전 교육감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한 김영환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윤건영 후보 측도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충북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게 학교 업무 환경 정상화를 위한 7대 의제 중심의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노조는 유아와 초, 중 등 특수 등 급별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오는 21일까지 17개 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석 달 사이 벌써 충주시에서만 2명의 공무원이 청사 내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가운데 공무상 재해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시신 운구 차량이 충주시청 잔디광장으로 들어오고 동료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지난 6일 청사 내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끝내 숨진 고 박준용 주무관의 마지막 배웅길입니다. 복지 업무를 맡아왔던 고 박 주무관은 마지막까지 장기 기증으로 환자 4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충주시청에서는 석 달 전인 지난 2월에도 고 이준섭 팀장이 근무 중 쓰러져 숨진 바 있습니다. 숨진 공무원 2명 모두 과도했던 업무와 그 원인이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팀장은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며 중앙어울림시장 철거 과정에서 평소 업무 부담을 호소했고 이번에 숨진 박 주무관은 쓰러지기 전날도 어린이날 행사 지원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폐기 없이 신규 사업이 추가만 되는 현 근무 체계에서 대부분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책 일몰제 조례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있지만 아직 충북 대부분 시군의 경우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리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업무 주식 진단도 좀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정원도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충주시는 잇따른 공무원들의 사망사고에 제세동기 5대를 추가로 구입해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했습니다. 또 앞선 두 사고가 모두 화장실에서 발생한 만큼 화장실에 안전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한 추경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앵커대다 오늘은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육감 후보 윤건영입니다. 네, 4년 전 지방선거 때 김병호 교육감의 3선을 저지하고 당선이 되셨고요.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후보님을 보수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 일단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진보 보수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후보가 많으니까 그런 그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교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서 논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은 보수와 진보적 관점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내용이나 또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될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존중하려면 보수적 관점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학창시절에 배운 내용이 10년, 20년 이사이 주인공이 돼서도 그 유효하려면 네. 미래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보적 관점을 견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은 진보와 보수가 절충하고 조화 균형을 이루는 관점에서 정책도 입안하고 학생 지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도 그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단순히 보수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보와 보수 나누는 것보다는 절충이 필요하다. 예. 자, 재임 기간에 충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향상되고 또 입시 성적도 좋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입시 경쟁에 내모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소양, 학력을 초등학교 유치원에 기르고 중학교에 기본 학력 기르고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진정한 학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저는 충북에서 주장하는 그 실력된 충북교육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충북에서 경쟁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대비한다든지 내신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는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 대입 제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경쟁교육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 현재 학교 현장에서 경쟁교육을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대입 제도를 바꾸고 내신을 하는 평가 방법을 바꿔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구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할 내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또 바로 실행하고 싶은 정책, 공약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4년 동안 이루어지긴 많은 내용을 저는 지속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4년도 비전은 기존에 쓰던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력 따진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도 6대 핵심 정책도 그냥 진행할 거고요. 네. 다만 굳이 강조한다면 대한민국 인공지능 공교육 1번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첨단 기술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가 돼서 네. 지금은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의 변화는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대의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 대전환 시대에 공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충북교육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교육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이 AI 강국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 구축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교육감협의회에 가서도 분명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몇 개 시도는 그런 그 인공지능의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네. 교육부가 앞으로 추구할 때 이미 만들고 있는 그런 시도교육청에서의 플랫폼을 좀 존중해달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들리는 바로는 교육부에서도 우리 충북에서 하고 있는 그 플랫폼 다채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공교육 1번지를 추구하고 있고요. 굳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저는 독서 교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우리 국가도 독서 국가 선포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선포식에 이미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올 1월 23일 날 독서고 선포식 할 때 제가 올라가서 같이 선포식을 하고 있는데 굳이 더 강조한다면 이제는 독서를 학교에서만은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모든 국가가 독서를 활성화하는데 충청북도가 앞서 나가는 교육의 1번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정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충북교육은 교실과 운동장에서 새로운 변화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충북도의 모든 학교에서는 아침 1교시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줄넘기 모든 것을 하면서 몸 건강 기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교육은 독서 교육을 강조하면서 마음 근육 기르기 시작했고요. 올해 새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예술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충청북 교육을 아날로그 시대에 몸 근육 기르고 디지털 시대에 마음 근육 기르고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예술 근육을 길러서 충북 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선진적인 모범적인 교육도시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도민의 70%에 해당하는 110만 5천여 명과 1차 신청 기간에 받지 못한 취약계층 1,100여 명입니다. 지역별 지원금은 인구 감소 지역과 균형 발전 지표에 따라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누수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충북도의회 신청사가 이번에는 본회의장 바닥 부실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본회의장 바닥은 콘크리트 위에 철골 지지대를 설치한 뒤 합판을 덮는 구조인데 철골 지지대가 당초 설계 규격인 가로 세로 450mm가 아닌 450mm의 900mm 간격으로 시공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발주처인 충북개발공사는 시공사와 감리단에 즉각 보수를 지시하고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선 가운데 시공사와 감리단은 설계 도면 해석 오류를 인정하고 다음 달 초까지 자비로 긴급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에 있는 SLI 교육그룹과 플랜M은 오늘 충북도 내 문화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초록우산 충북지역본부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문화체험을 위해 쓰입니다. SLI 교육그룹 박진석 대표와 플랜M 김영은 부장은 충북의 아동들이 건강한 여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의 한 사과 농가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후지사가 236그루를 재배 중이던 해당 농장에서는 20그루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됐고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충주시는 발병 농장의 전체 사과나무를 매몰 처분하는 한편 반경 2km 이내 과수원 49곳에도 추가 농약을 배부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